조직이 내 일만 할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죠.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 무경력의 두려움에 대해서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안녕하세요. 15년차 브랜딩 마케팅 디렉터 위드 선율입니다. 자, 오늘은 경력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무경력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저는 무경력이라는 뜻을 안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봤더니 정확한 뜻은 잘 안 나와 있고 무경력에 대한 걱정, 고민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플래닛에서 6가지로 무경력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는 자가 체크리스트를 올려놨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어느 정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의 강도가 너무 낮거나 일이 없다. 두 번째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경험이 잘 없다. 세 번째는 팀장이나 사원이 하는 일이 똑같다. 네 번째는 채용 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실제로 하는 일이 많이 다르다. 다섯 번째가 회사 운영 자체가 회계가 없고 주먹구구식이다. 여섯 번째가 업계가 좁거나 지나치게 특수하다. 이런 것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어느 정도 해당하시나요? 직장인들이 두려워하는 무경력이라는 단어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지금 나의 커리어 상태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이직이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곳에서 만나게 된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경력 퍼스널 브랜딩 세미나를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도 이 무경력의 두려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지금에서야 15년차 마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마케터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업이 켜켜이 쌓여 있는지 제가 사회 초년생 때만 해도 이 무경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을 뿐이지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마케터의 일이야말로 무경력을 대변하는 직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10인 이하의 소기업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100인 규모의 외국계 회사, 이제 막 한국 지사 오픈을 한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해봤었어요. 회사라는 조직이 내 일만 할 수 있는 곳이 결코 아니죠. 특히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사고와 관점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자, 무경력이 아니라 멀티플레이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분야의 탁월한 전문가, 라이센스를 따서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교사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직업, 마케터, 영업사원, 연구원, 은행원, 공무원 이런 것들만이 명확한 커리어라고 통용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였던 것도 사실이죠. 이때는 평생 직업, 평생 직장 이런 개념이 좀 흔한 개념이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이드잡, 엔잡러, 다능인 등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환영을 받는 시대이기도 해요. 평생 직장이나 평생 직업의 개념이 없어지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회사 밖에서 부수적인 일을 정말 사이드잡이라고 하는 일을 하기도 해서 본캐가 아닌 부캐로 취향을 드러내면서 본업과 부업이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내 경험과 그 경력의 어떤 부분을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그 전략이 이제 중요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조언. 첫 번째, 포지션별 맞춤형 경력 기술서를 준비하라입니다.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에 진짜 내가 한 일을 쭉 나열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면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모릅니다. 이직을 원하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포지션에 맞는 경험이 필요한 거고요. 수많은 다양한 일을 했어도 내가 한 일을 다 적으면 정말 그 뽑고자 하는 포지션에서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죠. 내가 지원하는 포지션이 전체를 아우르는 일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 이런 거 적절히 다 섞어 쓰는 게 좋지만 특정 포지션을 뽑는 포지션이라면 관련 경력만 잘 뽑아서 적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또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일단 어디라도 채용되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건가요? 어느 거가 되든지 간에 서류는 일단 전략적인 기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의 드래프트를
정말 내 경력을 내가 한번 탈탈탈 다 털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내가 지원할 포지션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하는 포지션, 채용 요구 조건에 맞는 관련된 경력만 잘 뽑아서 간추린 전략적인 경력 기술서를 쓰는 거죠. 개인의 브랜딩이든 회사의 브랜딩이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만 잘 포장해서 보여줘야죠. 두 번째, 수치적으로 혹은 가시적으로 표현할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다면 내 성향이나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세요.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 어떤지,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처리할 때 내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요령 있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그 요령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령인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이라서 했지만 내가 그걸 꾸준히 했다면 꾸준히 얼마 동안이나 했는지, 몸에 배어있는 그런 습관인지, 어린 시절 부모님께로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건지, 업무상 자주 사용하는 툴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내가 그 툴에 능숙하게 다룰 수가 있는지,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등 그걸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내가 회사에서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 나만의 무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소소한 나만의 노하우나 꿀팁을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거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만의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분명히 내가 유독 남들보다 쉽게 하고 빠르게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 별거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남들은 별게 아닌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끄집어내서 나의 브랜딩을 하는데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